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치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타인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눈치 좋은 사람들의 특징과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눈치 좋은 사람의 7가지 특징. 첫 번째, 상황에 잘 대처한다.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잘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신이 알던 친구와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아닐 경우 당황하는 표정이나 자신도 모르게고 새로 만나는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땡땡 여자친구분이시죠? 라며 상황을 빨리 파악합니다. 이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불편한 분위기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기에 어떤 상황이든 빨리 파악하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는다.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습니다. 만약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기분은 일시적인 거라 풀리기 마련이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을 계속해서 거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대화 방식이나 표정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재빠르게 감지합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이 좋다.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눈치가 좋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할지를 고려하는 것이기에 사고보다는 감정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일례로 주변에 굉장히 눈치가 빠른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대화를 하면 듣고 싶어하는 답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기를까? 라고 물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 그냥 짧은 머리가 어울려라고 할 텐데 머리를 기를까? 라는 질문 자체에 머리 기르고 싶어 라는 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 길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는 요즘 장발 남자들이 좋더라 라는 식으로 빠른 눈치를 상대방과의 공감에 맞추어 사용했었습니다. 이처럼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상대와 훨씬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네 번째, 모르는 척이 수준급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는 척을 잘합니다. 이들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면 잘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답을 회피합니다. 그 답을 말해봤자 자신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합니다. 다섯 번째, 배려심이 좋다. 이들은 배려심이 매우 좋습니다. 공감 능력도 좋고 상대의 감정을 잘 읽으며 상황에도 잘 대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려심과 이타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우선으로 맞춥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예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여섯 번째, 다투기보다 양보를 먼저 한다. 이들은 다투기보다 양보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압니다. 답이 없는 문제로 오래 다투면 서로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일부러 집니다.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배려심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황이나 상대방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종종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되면 자신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겐 중심이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타인의 눈치만 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어렵게 느껴지고
자꾸 숨기게 됩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눈치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살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 스스로도 챙겼으면 합니다. 눈치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첫 번째,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을 오래 간직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오래 연애하고 헤어진 전 연인 15년 지기였지만 가치관과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툰 후 연을 끊은 전 중마고우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이미 끊은 인연을 억지로 붙이려 한다고 제대로 붙여질 리가 없습니다. 관계는 유리장과 같아서 한 번 크게 깨지면 다시 붙인다 해도 그 강도가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그런 미련을 가지며 이미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그 인연들의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 잡지 못한 기회에 대한 아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라는 건 비단 성공이나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쉬움을 계속해서 간직해봤자 내 정신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잡지 못한 인연들과 기회들에 대해서는 굳이 미련 갖거나 신경 쓰지 맙시다. 세 번째, 미래 관계에 대한 걱정. 상대방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의 원천은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만약 추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거나 버스를 타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굳이 상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쏟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적인 비교. 세상 도처에 나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나를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라며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 당연히 내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 불편한 비교를 상대방도 당연히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 내가 해준 만큼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일일이 상대에게 줬던 감정이나 물질의 양은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무언가를 해줄 땐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 힘들 때 위로해 줬으니 너도 나에게 무료 위로권 1장을 주라. 내가 저번에 8,000원짜리 우동 샀으니 넌 오늘 6,000원짜리 제육볶음에 2,000원 고기 추가해줘.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질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대감 없이 부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물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7가지 조언. 첫 번째,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든 마무리는 깔끔하게 합시다. 예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보다 3달 정도 늦게 입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워낙 싹싹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 모든 사람들이 그 직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자 그 직원의 일하는 강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업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업무를 보거나 밖에 나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너무 깔끔한 첫인상과 달리 끝인상이 별로였고 회사 모든 사람들은 그 직원이 나갈 때 안 좋은 소리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첫인상보다 중요한 건 끝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만 기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던 직원인데 그 직원은 부서를 옮기며 전 부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줬습니다. 편지에는 대부분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고 당연히 이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받은 전 부서 사람들은 이 직원을 좋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서든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끝인상. 비록 상대방에게 아쉬운 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표출하면서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인배 같은 면모로 넘어간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의 발목 잡는 사람 되지 마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입니다. 바뀔 사람은 바뀌고 크게 기여할 사람은 크게 기여하고 적게 기여할 사람은 적게 기여해라. 허나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은 되지 마라.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만나면 서로에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나 시도를 한다고 하면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되겠소? 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다며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그렇게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관계에서든 배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남의 발목은 잡지 맙시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자. 예전 친구 중에 소개팅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만약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상대방이 그 소개팅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과 노력은 생각지도 않고 철저히 본인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진이랑 그렇게 달랐어? 라고 반문하면 그냥 비슷한데 크게 느낌이 안 온 거라고. 그러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라고 받아쳤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에 대한 소문은 안 좋게 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오던 소개팅도 끊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단 소개팅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든 이런 태도들을 견제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 자르듯 갈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을 만날 때는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별 느낌이 안 온다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노력과 썼던 비용과 시간을 철저하게 짓밟으면 그 역풍은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났을 때는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자. 네 번째,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하자.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느껴졌던 직장 상사도 말을 왜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지? 라며 화가 났던 개념 없는 친구도 결국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것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 기준에서 절대 배울 점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살아가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이 사람을 통해 배우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더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라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인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겠다. 라는 태도만 견지한 채 분위기만 맞춰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칭찬은 길게 하고 지적은 짧게 하자. 어떤 경우든 칭찬은 상대방을 춤추게 하고 지적은 상대방을 시무룩하게 합니다. 때로는 지적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마음에 안 든다면 칭찬을 하면서 그 부분을 센스 있게 지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상대에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려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하고 좋거든. 내가 너무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정말 잘 느껴져. 그래서 내가 목 아플까봐 말 안 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말입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지적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은 이유 있는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되도록 칭찬은 길게 하고 지적은 짧게 합시다. 여섯 번째, 참을 인자 삼벌이면 호구된다. 무언가를 할 때 다 참아주고 배려해주면 나만 호구가 됩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안 하겠지. 라고 스스로가 계속 상대방의 무례를 받아주고 참으면 나만 힘들고 아픕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작 그 상대는 내가 배려해주고 참는 것을 절대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무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습관적으로 더 큰 무례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상황에서 참거나 가만히 있지 맙시다. 내가 강하게 반응했을 때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나 라고 도리어 섭섭함을 표출하는 사람이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우면 됩니다. 자신이 나에게 했던 무례의 일슬내 휘심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낼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완벽하게 보이려 애쓸 필요 없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하게 보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항상 100%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것들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려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있을 때 불편했던 것입니다. 실수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호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허당미 빙구미 같은 용어들이 속출하게 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완벽하고 깔끔하고 시크해 보이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은 반전미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러니 완벽하려 노력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갑시다. 결론. 눈치와 배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중심 잡기는 우리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6가지 특징과 5가지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들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눈치 좋은 사람이 되어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